가족 파티. 김용빈이 대구에 있는 이찬원 아빠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구의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번지는 오후 6시 반. 이찬원의 아버지가 사는 단독주택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은 두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김용빈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가족 모임이라니. 수많은 무대를 오르며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목소리가 이날만큼은 조용히 떨렸다. 딸깍 문이 열리자 특유의 푸근한 미소를 가진 이찬원의 아버지가 환하게 인사했다. 어이구, 용빈이 왔나? 어서 들어오라. 추웠지? 따뜻한 공기와 함께 김치찌개 향이 살짝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김용빈은 갑자기 기시감 같은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에게서 환대를 받는 느낌.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했다. 1.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묵직한 침묵.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다. 돼지갈비찜, 잡채, 겉절이. 이찬원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 우리 아빠 요리 실력 진짜 대단해요. 3대 천왕 나가도 될걸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뭔 TV는 그냥 있는 재료로 한 거다. 그러나 식탁 분위기는 금방 조금 묘해졌다. 이찬원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형도 어릴 때 이런 가족 파티 자주 해봤죠? 순간 장난기 가득했던 분위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김용빈은 젓가락을 들다 천천히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아주 오랜 시간을 떠올리는 듯 눈을 깜빡였다. 어렸을 때 부모님 없이. 김용빈은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 말은 마치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 만큼 컸다. 정적. 김치찌개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조용히 꿈틀거렸다. 이찬원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겠구나? 김용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실 이런 식구들끼리 모여 밥 먹는 자리는 나한테는 되게 낯설어요. 그때였다. 그의 목소리가 돌연 떨렸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네요. 그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다. 3. 이찬원의 아버지가 건넨 한마디. 이찬원의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용빈아. 그 부름은 이상하게도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가 다시 불러주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 누구 밑에서 자랐든 중요하지 않다. 누구랑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기라. 말이 끝나자 김용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동안 홀로 버텨왔던 시간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들, 늘 밝은 모습 뒤에 감춰진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진 듯했다. 4. 갑작스러운 정전, 그리고 들린 울음소리.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집 전체가 순간적으로 퍽 하며 정전이 되었다. 아이쿠, 갑자기 왜 이래? 이찬원 아버지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김용빈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불이 꺼진 집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형, 미안해요. 놀랍게도 그것은 이찬원의 울음소리였다. 김용빈은 깜짝 놀라 어둠 속에서 머리를 돌렸다. 찬원아, 왜 울어? 이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그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가볍게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밝아진 방 안에서 서로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오,
식탁 끝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정전이 끝난 뒤 김용빈은 물 한 잔을 마시려다 식탁 끝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이게 뭐죠?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이찬원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아이 한 명이 있었다. 김용빈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 돌연 손이 멈췄다. 얼굴을 찡그리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잠깐만, 이 아이. 이찬원이 다가와 사진을 보고는 눈이 크게 떠졌다. 형, 진짜요? 그 사진 속 소녀는 다름 아닌 어린 김용빈이었다. 우린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찬원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니들 어릴 때 우리 집 근처 복지센터 자주 왔잖아. 그때 같이 밥 먹고 놀던 친구가 용빈이더라. 김용빈의 눈이 흔들렸다. 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너무 어려서 그럴 거다. 찬원이도 사진 보고 나서야 기억해냈지. 갑자기 퍼즐처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던 느낌. 정문 앞에서 느낀 기시감. 식탁의 온기.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7. 예상치 못한 가족의 정의. 식사는 끝났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용빈아,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이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다. 너도 우리 집에 올 때는 그냥 아들처럼 와라. 알겠나? 김용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라 흐를 듯했지만 그는 꼭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에요. 그러자 이찬원은 장난스럽게 손뼉을 쳤다. 그럼 앞으로 형은 우리 집 공식 아들 2호예요. 1호는 당연히 나고요. 김용빈은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엔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대구의 조용한 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집의 벽을 타고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 김용빈과 이찬원은 이미 오래전에 가족이었던 것이다. 숨겨진 진실 2막, 가족 파티 이후 김용빈이 다시 대구를 찾았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두 번째 비밀이 드러났다. 별표. 대구에서의 따뜻한 저녁 식사 이후 몇 주가 지났다. 하지만 김용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한 장면이 남아 있었다. 정전 속에서 들리던 울음, 식탁 끝에서 발견된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우리 집 아들 2호라는 말. 그 모든 순간은 그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에게서 문자가 왔다. 용빈 씨, 대구 쪽에서 행사 요청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건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했어요. 꼭 김용빈 씨만 와야 합니다. 라고요. 이상했다. 최근 대구 지역 행사와는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무대 기획자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연결돼 있다. 1. 다시 대구로 향하는 길. 행사 전날 그는 가벼운 코트를 입고 홀로 KTX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대구역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익숙한 거리 냄새가 느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 이상하게 편해. 첫 고백을 했던 날처럼.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그는 한 곳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찬원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용빈이 왔나? 들어온나? 아버지는 더욱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딘가 정리 중인 듯 서류가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엔 오래된 앨범 2권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뜸들이다 대답했다. 그날 네가 보고 놀랐던 사진 말이다. 사실 그날 보여줄 게 더 있었는데
네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못 말했지. 숨이 턱 막히는 기분. 김용빈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3. 그날 밤의 마지막 고백.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용빈에게 다가왔다. 혹시 김용빈 씨 맞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에요. 언젠가 꼭 드리라고 하셨대요. 김용빈이라는 아이에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작은 하늘색 머플러가 있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누군가 자신의 목에 둘러주며 말했던 따뜻한 말이 떠올랐다. 춥지? 이거 하고 가.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늘 말했어요. 그 아이는 어느 날 진짜 가족을 만날 거다. 라고. 그리고 김용빈은 알았다. 그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대구의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하늘색 머플러를 조용히 목에 감으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다. 2. 두 번째 사진, 진짜 비밀의 시작.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뽑아들었다. 사진 테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속의 얼굴만큼은 또렷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나? 그는 사진을 들고 멈춰 서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복지센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찬원과 용빈, 그리고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뻗고 있었다. 김용빈의 뒷모습이 굳었다. 이분은 누구죠?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희 담당 봉사자였다. 찬원이에게는 이모님 같은 분이었고 너에게는 거의 엄마처럼 챙겨줬던 분이야. 순간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오래된 영상이 스치듯 나타났다. 따뜻한 손길, 밝은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느낌.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분이 네 가방에 자주 편지를 넣어뒀다더라. 언젠가 꼭 건네주려고 했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김용빈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